2020년 기준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설계 및 전체 매출 부분의 5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와 로직 분야에서 독보적이고 반도체법을 통해서 10나노 이하 첨단 제조 점유율도 2032년까지 28%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죠. 50에서 56%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시스템과 로직 반도체 설계 부분은 73% 수준, 사실상 세계 시장 주도입니다. 그런 한 품목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죠. 네, 모든 품목이죠. 슈퍼의 어떤 한 품목이 이렇게 잘 팔린다 해서 나머지 품목이 죽을 수가 안 팔리고 있는데 슈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미국 이제 앞으로 저는 달러 체계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가 통화를 가지고 아직 이렇게 국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전 세계 중앙은행과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계속해서 평가선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100개를 이렇게 국채를 샀는데 내일 또 1000개 발행하고 모레 10,000개 발행 이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채를 국가 통화로 빨리 전환해서 국채를 흡수해서 희소 가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달러가 붕괴했을 때 미국의 연방주가 깨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남북전쟁처럼 군사력을 투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빨리 국가안보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기술을 사야 된다. 중국은 전세계 1위 품목이 2074개인데 전 세계 수출에서 미국은 500개인데 정신 승리하고 있다. 한 군데나 몇 가지의 부분에서 자기네들 1위를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데도 디램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분야에서 만약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은 반도체 비중이 너무 커지고 있죠. 이게 한계가 잘못됐을 때 이제 이게 문제가 커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중국이 사실상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떤 그리고 반도체 설계 부분에 있어서 타고났는데요. 과연 그들이 못 만들까? 중국이 과연 전 세계 미국에서도 엄청난 유학생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대만 TSMC도 그렇고 과연 못 만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갖고 있는데 제가 먼저 발표를 해서 이게 약간 문제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술이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고 중국 기술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원래 계획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속 칼슘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또는 석회석으로 이산화탄소를 생산해서 인공 소비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중국은 전 세계에 있어서 금속 칼슘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압도적이죠. 이런 부분을 얘들이 몰랐을까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스페인에서 기름골을 만들었어요. 식용유도 사용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것을 재배를 하면 엄청난 바이오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데 수확량이 너무 좋아서 타이거 너트라고 하죠. 그걸 과연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석유가스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카운트다운 가격이 대폭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가 조작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 수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다. 제 방식의 전기 생산 방식도 사실상 기존의 모든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부분인데요. 중국이 전 세계 무역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하고 미국이 사실상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또는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 적자를 가지고 우학 부분에서도 1,000억 달러의 적자를 갖고 있습니다. 멕시코 부분에서도 적자를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기업에 있어서 많은 자기네들이 장사를 했는데 엄청 많은 손해를 보이고 있으면서 계속 적자 상태이면서 특정 분야 어떤 기술을 자기네들이 우위를 가졌다라고 정신 승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면서도 그럴 건가? 네, 이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제 기술을 사셔서 기술 패권을 가져가셔야 돼요. 기술 패권을 형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다. 제 기술을 이들의 계획대로 어떤 이들의 계획대로 잘 안 됐다라는 거죠. 어떤 나라의 계획대로 원래 계획대로 갔었어야 되는데 제 기술이 발표돼 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살려주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정치권이 기술에 대해서 약간 무지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과학 기술이죠.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도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판단 오판에 빠져 있거나, 석유가스가 끝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기름골 생산하고 금속화심으로 수소를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고, 잡초를 전 세계 잡초를 길러서 강아지 풀 같은 거, 스프링 같은 거 사료로 하고, 잡초도 사료할 수 있거든요. 잡초에도 좀 섞어가지고 알코올 발효를 빵만니스트면 설탕농도 넣어가지고 알코올 발효를 하면, 이것이 전 세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싸게 알코올을, 술을 만드는 거죠. 술을 만들 수도 있고 알코올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수소 이산화탄소를 만들 인공석유와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석유 가스 값이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전쟁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게 과연 오래 가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할 수 있는데 제 방식의 전기도 막 생산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 근거가 무엇이죠? 안 할 거라는 근거는, 미 달러가 만약에 가상적으로 붕괴 위기에 처해 있거나 붕괴를 한다면, 한국 어떤 일본이라든지 대만도로 전 세계 나라가 미국과 같이 무너질까요? 미국 연방주도 이탈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아시아 통화가 안 나올까요? 아시아 통화가 대피하기 위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 홍콩에서만 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인공석유를 발표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기술을 공개를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아시아 통화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는 이런 요인을 제가 발표를 했다라는 것이죠. 공개 기술로 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름골, 뭐 잡초, 이렇게 수소, 이산화탄 생산, 이렇게 칼슘, 금속 칼슘으로 수소 생산, 이런 부분들을, 나트륨도 되겠죠. 단가가 세서 그거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지금 반도체 장비 4대 장비사 중에 2개사를 보유하여 40% 이상을 점유했다. 한 품목만 잘해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에 투자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기업들을 가진 데서 경쟁력이, 여러분들이라면 똑같은 주식시장에서 그거를 이쪽은 기업이 엄청나게 시장 점유율이 낮고 이익도 별로 보지 못하는데, 그쪽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계 시장이다, 시장에서 승리하고 점유율을 높이고 이런 데 투자를 하겠습니다. 주식이라면, 똑같은 주식이라면 한 군데는 점유율이 10%밖에, 이쪽은 점유율이 20%, 40%다 그러면 어느 쪽에? 그렇죠, 이쪽에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상식을 따르자는 것이죠. 미국은 현재 무역 적자를 중국과 유럽에 대해서 엄청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해서 빚을 지고 있다. 돈 많이 버는 데가 빚 이렇게 발행하는 거 봤어요? 우리 장사 엄청 잘 돼, 기술 엄청나게 뛰어나, 그렇지만 저기 돈 좀 빌려줘 이런 데가 봤냐고. 없잖아요. 그래서 상식을 따르자는 거죠. 이건 확실하게 세계 시장에서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을 가져서 새롭게, 영국에도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반도체의 매출이 제 기술이 공개가 되면 전 세계는 각 나라에서 각각 해요. 그래서 조금 제주 반도체 같은 조그만 데서 제 반도체 다 생산합니다. 저 방식의 반도체. 이렇게 미국 정치권이 기술 이해대가 확실하게 떨어진다, 판단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요. 조그만 데서, 동부 하이텍 이런 데서도 만들고, 우리나라 조그만 반도체들인데, 한미 반도체도 만들고, 전 세계 중국에는 얼마 많겠습니까? 반도체 인력이 매년 20만 명 이상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대학교 나온 사람 그렇게 많이 나오나? 학원에서 어디 공부를 하나?
이렇게 구글 자료에 의하면 그럼 매년이면 거의 뭐 지금 500만 명 이상이 10년이면 400만 명인데 500만 명 이상의 대학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지식을. 그래서 학위 소지자가 대만에는 10,000명이라니까 대만에도 수출의 30%를 하니까 대만도 완전히 반도체 올인한 나라는 매년 10,000명 학위 소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반도체 관련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요? 인구수의 차이 때문인 것 같은데. 인도도 매년 15만 명 이상의 반도체 관련 학위자가 나온다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 학원에서 배우는지도 모르죠. 반도체 관련 지식을 익힌 건지 구글 자료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15만 명에 10년이면 150만인데 인도에서도 전 세계 반도체 설계 부분을 자기가 제주 반도체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인도에서도 인도에서도 반도체 학위 소지자 수가 매년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인도는 매년 구글 자료입니다. 구글 자료. 매년 150만 명 이상 과학관 졸업생 배출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 인베드 소프트웨어, 전기계 전화기, 석박사 포장대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인력 공급 기자. 자기네도 공급하자는 거지. 실리콘 지역의 학사 인도인 26% 1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계에 집중. 제주 반도체도 설계 회사거든요. 근데 얘들 못 만들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근본적으로 착각. 설계라는 것은 GPU의 설계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되게 단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GPU의 설계 또는 CPU의 설계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인도인이 들어가서 설계를 해주는데 자기네들이 못한다고 없죠? 이게 상식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 할 수 있다고 봐요. 실리콘밸리 지역 학사학위석이 소지장 인도인 26% 1위 반도체 설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반도체 설계한다는 전기전자공학 대기가 석박사학위가 가득하다는 세계적인 반도체 석박사 설계 인력 공급 기지다 인도가. 근데 이들이 CPU를 못 만든다고 그죠? 믿지 않습니다. 네네. 믿지 않는다. 매년 약 150만 명이 진짜라면 적어도 15만 명이라고 10분의 1로 다운시켜서 생각하더라도 몇백만 명은 있다라는 건데 이들이 제주 반도체처럼 못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주 반도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들이 이렇게 모바일 칩을 만드니까 모바일 칩을 설계한다는 뜻이죠. 뭐,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지금 이게 제주 반도체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전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한 낸드 플래시가 DRAM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인데 제주 반도체가 이걸 좀 하고 있네요. 그전에는 과연 있었나요? 3분기 기존에 전체 매출의 큰 비중 이건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인데요. 이거를 하고 있네요. 제 거를 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가지고 합산하는 것만 하면 이게 뭐 이것은 제가 주장했던 것인데 제주 반도체에서 이걸 만드시네요. MCP라고 해가지고 멀티칩 패키지 제주 반도체가 MCP
동영상계를 10개, 100개, 1000개로 이렇게 만 개로 쪼개서 합산하는 이런 것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면 제 방식이 틀림없는 뎁쇼.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다면 이게 구동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지가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제주반도체에서도 제 기술을 쓰고 있다라는 건데 제 기술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상하게. 그래서 낸드 MCP가 지금 2022년, 26년 기준 제주반도체 매출의 대부분의 핵심 제품 2022년부터 생산을 했네요. 생산하기는 2018년도에도 139억 개 낸드 MCP를 중국에 수출하게 그 전부터 있었네요. 이거는 어쨌든 제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원래 구동 프로그램이 없는데 제주 반도체 MCP는 이게 제주 반도체 MCP가 이거 D램을 갖다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수없이 나누고 엔드 플래시도 나눠가지고 각각 하나씩 엮어가지고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D램, 플래시 메모리 D램, 플래시 메모리 D램, 플래시 메모리 해가지고 수많은 컴퓨터를 사실상 만들어서 보통 프로그램에서 동영상계를 100개, 1000개로 쪼개는 이런 쪼개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면 그 안에서 동시에 100대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또는 10대, 30대 컴퓨터를 나눠서 그걸 합산해주는 이런 것이 들어가거나 50%를 큰 놈이 담당하고 직렬로 나머지가 이렇게 직렬 구조도 가져간다면 이렇게 CPU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있는 직렬 구조와 또는 그 병렬 구조 이게 하나의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처리를 하는 직렬은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들이 그게 CPU 구조이고요. 그래서 병렬은 이것을 1000개, 10,000개로 쪼개 동시에 읽어들여서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게 그래픽 처리할 때 보통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그 GPU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자는 거죠. 이것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 제 기술을 쓰는 것인데요. 제주 반도체가 이 기술을 쓰면은 사실상 그 플래시 메모리 안에서 CPU 기능까지 통합을 시키고 그다음에 GPU 기능까지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플래시 메모리로 장기적으로 제가 통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따르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시는지 원래 이제 이거는 이게 GPU 개념이거든요. GPU 개념을 이쪽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 개를 플래시 메모리 D램, 플래시 메모리 D램, 플래시 메모리 D램 이렇게 또는 SRAM과 결합한다면 확실하게 SRAM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SRAM과 결합한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CPU까지 통합하겠다는 의지인데 어떻게 만드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MCP는 어디에 쓰이나? 멀티칩 패키지인데요. 패키지 여러 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전력과 소형화가 필수적인 가전제품, 사물 인터넷, 통신 장비, 스마트 그리드 통신 모듈, 다양한 IoT 관련된 조집적 소형화된 메모리로 탑재하게 되는데요. 메모리, 낸드 플래시 플러스 이렇게 D램을 결합한 건데요. 저전력 D램과 이렇게 하나의 제품으로 원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원칩으로 저게 플래시 그리고 저 시스템 여러 가지로 패키지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은 아니에요. 하나의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구현하고자 하는 게 D램과 플래시 메모리 하나의 제품으로 구현한 제거하고는 좀 틀린 부분인데 그래서 현재 D램하고 저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결합 제품이 낫죠. 원칩으로 만드는. 그러면 여기다가 원래는 D램에다가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좀 주고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서 그러면 여기가 이제 구동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구동 프로그램은 안 들어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들어갔다면 이제 그럼 재기술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D램에다가 D램 제자 회사가 지금 TSMC나 삼성, SK 하이닉스 거기다가 이렇게 생산을 맡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D램을 해서 이런 제품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면 재기술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은 그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단지 이렇게 여러 가지 칩을 DRAM과 낸드 플래시를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와 데이터 카드 틈새 메모리 시장이 납품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원칩으로 만들어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RAM과 플래시 메모리를 원칩으로 만들어가 그 안에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서 잘게 쪼개서 직렬도 들어갈 수 있어요. CPU 개념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GPU 개념 프로그램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직렬해서 잘게 쪼개갖고 동시에 정보를 거기다 저장하고 저장까지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다면 제 기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다면 제 방식이다. 플래시 메모리, DRAM 플래시 메모리, DRAM 플래시 메모리, DRAM 플래시, 이게 이제 결합된 제품으로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대중소로 해서 10개, 100개, 1000개로 이렇게 나눠져서 만들어져 있다면 제 기술이다. 그런 식으로는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제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TSMC나 이렇게 삼성, SK 하이닉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제품을 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조립 PC처럼 시스템, 조립 PC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의 제품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런 작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방식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 만약에 제 방식을 한다면, 그렇죠, 그것은 제 기술을 무단으로 침범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향후 플래시 메모리 안에 CPU 프로그램 또는 이렇게 두동 프로그램, GPU 프로그램 이런 것이 다 통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CPU 패키지 칩으로서 CPU, GPU 이렇게 해서 DRAM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 이것이 하나의 원제품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반도체가 작아진다고 하면 이것이 플래시 메모리 하나로 다 통합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로 이제 전부 다 플래시 메모리가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플래시 메모리가 이렇게 대중소로 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해서 직렬을 담당하는 놈 아니면 병렬을 담당하는 놈,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해서 플래시 메모리를 이룰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제 설계 개념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낸드 플래시를 결합을 했는데, 이렇게 DRAM과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순차적으로 HDD로 넘겨가는 이런 저장을, 또는 SSD로 넘겨가는 그런 저장을 하신다면 그것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왜냐하면 그 HDD가 속도가 느리니까 플래시 메모리를 할 때는 이렇게 머더보드에 놔가지고 거기다가 우선 저장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원칩으로 만드는 게 제일 나아요. 이걸 저장을 하고 그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HDD로 또 SSD로 저장하는 이런 시스템을 한다면 빠르다. GPU하고 플래시 메모리 결합, 또는 CPU하고 플래시 메모리 결합, 또는 SRAM DRAM과 SRAM DRAM의 결합, SRAM VRAM의 결합, SRAM HBM의 결합, 또는 이것을 HBM 플러스 플래시 메모리 결합이라면 제 제품이죠. 제 설계인데요. 제 설계 개념을 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SRAM DRAM과 플래시 메모리, SRAM과 그냥 SRAM DRAM과 플래시 메모리 결합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걸로 이제 CPU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SRAM, VRAM과 플래시 메모리 결합, 이게 GPU에 들어가는 개념인데요. 이런 것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M이나 이런 제품들에게 DRAM이나 제품에게 플래시 메모리를 단일 제품으로, 단일 칩으로 만들어주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광선으로 연결하는 이런 구조를 쓰신다면 제 기술이다. 바로 이제 제주 반도체에서 저전력 DRAM과 낸드 플래시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광선으로 연결했다. 그럼 제 기술을 쓰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구리로 연결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광신호 처리기하고 구리신호 처리기를 이렇게 탑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신호가 거기서 이렇게 속도가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공통 언어, 가령 숫자 방식의 이렇게 공통 언어다. 그 진법서를 바꿔 그거를 탑재를 하거나, 기존에 공통 언어를 만들어서 영어다 그러면 독일, 스페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대만 사람 전부 다 영어로 소통을 하듯이 통역사 없이 하자는 거죠. 그럼 광신호 처리기하고 전기신호 처리 통역사 없이 자기네들 영어를 익힌다 이 말씀이에요. 공통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광선을 이렇게 깔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주반도체가 이걸 하신다면 제 기술을 하시는 것이죠. 아직은 그것이 광내 광섬유로 깔은 이런 거 제품이 아직 안 나왔다. 그것은 제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GPU하고 그래서 GPU 회사에서도 이렇게 뭐 엔비디아가 됐든 삼성이 이렇게 해서 광선을 깐다면 그렇죠. 공통 언어를 만들어 소통을 이렇게 되면 가는 거겠죠. 비용도 증가하고 그래서 속도도 그렇게 크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기존의 진법수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2번은 이렇게 뭐 숫자 방식의 이렇게 어떤 숫자는 진법수로 바꾸죠. 그 방식으로 3번은 뭐 이렇게 또 다른 약속들 이런 식으로 모드를 바꿔가면서 기존의 하드웨어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해서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확실히 틀림없는데요. 플래시 메모리가 하나 큰 거하고 D램 이게 따로 결합돼서 지금 시스템 칩으로 반도체 패키지로 만들어진 상태인데 이거를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특히 모바일용 이게 플래시 메모리가 SSD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거는 PC용이고, 이건 PC용이 아니라 스마트폰용으로 이렇게 제품이 시작되다 보니, 이거는 이제 이렇게 PC용 노트북용, 이런 데는 이게,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신다면 제 기술이라는 거죠. D램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좀 떨어져 있다가, 거기다가 저장을 하고, 1차적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HDD나 이렇게 대용량 저장 장치라서 SSD로 옮겨가는 이런 기술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반도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크게 집중하지 않는 저전력 SRAM, DRAM, 낸드 MCP 중심의 틈새 시장을 분양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양쪽 메모리라든지 다른 데서도 제 기술을 채택하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제주 반도체는 이 MCP를 멀티피케기를 모바일용으로 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기판을 설계를 해야 되는 설계 부분에서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다면 제 기술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D램에다 플래시 메모리 결합 또는 GPU에다가 플래시 메모리 결합, GPU에다가 플래시 메모리 결합, VRAM과 플래시 메모리 결합, 그래서 이렇게 HBM과 플래시 메모리 결합. 이것은 제 방식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1차적인 급한 저장을 거기다 하고 HD로 넘겨가는 저장은 컴퓨터 설계고 이것은 스마트폰 설계 전혀 틀린 부분이다. 스마트폰은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만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HD를 넣거나 SSD를 스마트폰에 SSD 관계가 있나? 어디 MCP가 이게 어디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소형화된 SS가 들어가나? 외장형, 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도 외장형 SSD 연결하여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 그럼 이거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SSD 같은 역할을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이것을 이렇게 D램과 결합해서 저장 장치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설계하고 이렇게 PC 설계하고는 틀리다라는 것을 컴퓨터 마더보드 설계하고 틀린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컴퓨터는 이런 방식은 제 방식이니까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D램에서 우선 저장을 하고 원래는 원칩으로 해주는 게 난데 D램에다가 플래시 그러면에다가 플로팅 게이트 HBM에다가 플로팅 게이트 HBM에다가 플래시 메모리 D램에다가 플래시 메모리 VRAM에다가 플래시 메모리 이건 제 방식이다. CPU에 SRAM에다가 D램 플래시 메모리 이건 제 방식이다. 그래서 이 플래시 메모리 먼저 급한 저장을 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거를 해줘. 그리고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 들어가는 부분 플래시 메모리 이것도 하신다면 확실한데 또는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큰 거가 이제 안에가 트랜지스터 카패시터가 안에가 5개, 10개의 조합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쭉 빽빽빽이 다 채워지면 나머지 남은 공간들이죠. 근데 중짜리, 소짜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광도 그래요. 광도. 패키지로 10개 들어가는 것이 광디램 얘기했죠. 그래서 반도체 광섬유 끝도 안 하고 LED 발광다의 광 센서를 이용해서 광이 있느냐 빛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패키지가 10개짜리가 들어가는데 빽빽이 다 채우다 보니까 남은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5개짜리, 4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 빽빽이 채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능력이 최대치로 발행되는 거죠. 카메라 하소다 그러면 대중소로 픽셀 수가 다 들어가잖아요. 큰 놈이 들어가고 중간 놈 들어가고 작은 놈 들어가고 패키지로 들어가는 놈이 10개짜리가 있고 나머지 채우다 보니까 공간이 남아있더라. 중짜리 4개짜리 1개짜리 2개짜리를 넣는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TR 모듈 같은 거 A사라에서도 컨트롤러는 하나지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 각각 통신을 할 수 있고요. 통신칩을 통해서 각각 신호를 처리할 수 있고 협력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장기적으로는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장까지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로 만들어준다.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가 CPU 개념으로 여기서 직렬 처리를 논리적으로 처리해주고 이게 GPU 개념으로 분할 처리 하나는 동영상을 이렇게 그래서 직렬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읽는다. 문서를 10개, 100개, 1000개로 동시에 읽어버린다. 동시에 쓴다. 동시에 저장한다. 이 개념을 두 가지를 탑재를 플래시 메모리가 안에 구동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다면 제 방식이라는 거. 플래시 메모리로 통합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D램과 플래시 메모리 결합이 TR 모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구동 프로그램에서 제조 반도체를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삼성에서도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컴퓨터의 설계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스마트폰의 설계지 컴퓨터의 설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제 방식을 가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 방식으로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스마트폰 내부에서는 SS 같은 기술인 닌드 플래시를 사용하지만 PCS에서는 물리적 SS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아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SSD는 백업용으로 보통 사용하거나 추가적으로 이렇게 외부 하드도 있어요. 외부 하드도 있는데요. 외장용으로는 외부 하드 디스크가 있나? 외부 하드 디스크가 있네요. 외장 HDD SS가 네네.